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목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의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순물을 심으셨고 아주 커졌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순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 순물을 으러갔습니다. 당기고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순물을 뽑았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의 등을 잡고 순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물을 위한 것입니다.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라는 것을 숙고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소녀를 그들의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떨렸다. 손녀가 달려와 할머니의 치마를 잡고 다시 순물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순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 손녀는 자신의 개를 벌레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순물을 뽑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레가 달려와 손녀의 손수건을 붙잡고 순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버그,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지만 다시 당길 수 없습니다. 먹지 않은 순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벌레가 짖고 달아났다. 개는 혼자가 아니라 고양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딱정벌레의 꼬리를 잡고 순물을 모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노인들은 손녀와 함께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순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헛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떠났고 혼자가 아니라 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여자, 손녀와 딱정벌레가 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꼬리를 흔들고 2번 삐걱거리며 작은 발로 고양이의 털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순물을 함께 뽑았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기고 순물을 당겼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물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절반을 가져다가 할머니에게 3분의 1을, 손녀에게 조금 덜, 딱정벌레 한 조각, 고양이 한 조각, 쥐에 작은 부석이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같은 방식으로 도왔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는 순물을 부정직하게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순물을 심었고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순무는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물을 골라주셨습니다. 당김 그리고 이것저것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순물을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물을 위한 것입니다.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서 순물을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는 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꼬리를 흔들고 달아났다.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헛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쥐에게 갔다. 그러나 그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순물을 정직하게 공유하지 않아 동물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쥐, 고양이 또는 벌레가 없으면 할아버지는 순물을 볼 수 없습니다. 노인은 생각을 모으고 다시 동물들에게 갔다.
그는 벌레에게 사과하고 고양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쥐에게 가장 좋은 순무 조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할아버지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무를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할아버지. 당기고 순무를 당겼다. 바바는 순무를 구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맛있는 순무는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똑같이 나눠서 친, 할머니, 손녀를 위해 조각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와 심지어 쥐와 함께 벌레 조각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습니다.